자, 우리 동명여고 1학년 분들 1학기 이제 끝났는데 어때요? 너무 고생 많았는데요. 이제 1학년 이제 현강생들 보면 선생님 이제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벌써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의욕이 다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번 1학기를 이제 끝내면서 특히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 아직 오답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쌤이 주요 문항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되기 전에 이 여름방학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명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지를 쌤이 짧고 굵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021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자, 분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 보시면 이제 18개, 4개, 이제 2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개수만 본다면 이제 예일여고보다 이제 더 많은 개수입니다. 그리고 문항 자체 난이도도 이제 세임이 은평구 지역에서 거의 한 10년 넘게 시험 이 난이도를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본 결과 옛날 동명여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번 동명여고 1학년 친구들은 영어 시험이 또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영어 선생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수학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동명여고는 사실 수학 교과서만 마스터하면 하나 틀리면 등급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 이 안에서 22문제 안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존재했고 그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예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수학상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 은평구, 서대문구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굉장히 시험 범위가 적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선생님이 시킬 때도 너무 걱정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이 위주로 좀 시험 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등식 6개, 평면좌표 6개, 직선 10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어려웠냐면 이제 객관식에서 마지막 이제 3문제 16번, 17번, 18번 이 3문제가 어려웠다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 문항들은 현강생들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6번 문제부터 어떻게 풀지를 같이 볼게요. 자, 분명히 이제 학교 선생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이제 좀 대놓고 힌트를 주셨어요. 야, 내분점, 외분점의 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내분점, 외분점 원리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서 이제 어떤 점의 x좌표 그리고 어떤 점의 x좌표가 x1, x2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점들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 비율을 서로 더했어, 뺐어? 그렇죠. 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 좌표 구해야 된다면 저 비율을 더했고요. 그리고 크로스 이래가지고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외분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보라색. 자, 만약에 이제 외분점이다 라고 한다면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했을 때 어디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조금 좀 쉽지 않았을까. 자, 볼게요. 자, 요 앞에 분명히 숫자가 3 그리고 여기 숨어 있지만 1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숫자 4 어때요? 우리가 3과 1을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율을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거, 우리가 앞에 m과 n이 있는데 그 둘의 합이 밑에 있다면 내분점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뭐 d도 볼까요? d도 더하기니까 요 앞에 4가 있고 요 앞에 1이 있어요. 그런데 5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4와 1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d는 내분점이고 그리고 bc는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외분점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봤을 때 가장 난해했던 게 몇 번이에요? 그렇죠. B예요. B의 좌표가 좀 왜 난해했냐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m 대 n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라고 했을 때 요 수들이 유리수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문제들은 보통 유리수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그냥 자연수 많았잖아요. 뭐 2대1, 1대3 뭐 이런 식으로 3대2, 4대1, 뭐 5대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무리수라는 거야. 루트 5와 루트 2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루트 5 대 루트 2로 외분했다?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잖아요. 그럼 루트 5를 밖으로 뽑으세요. 그러면 85가 어떻게 돼요? 일단 5가 이렇게 되고 5, 1은 30, 그럼 17이네요. 루트 17. 그리고 또 앞에 루트 2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38에서 2를 나누면 이제 19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8을 루트 2 곱하기 루트 19, 루트 85를 루트 5와 루트 17의 곱으로 표현하시게 되면 역시나 루트 17과 루트 19를 우리가 루트 5 대 루트 2로 이제 외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수직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령을 해야 돼요. 자, 수직선. 자, 이제 남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짠. 자, 이렇게 수직선에서요. 우리가 이제 17과 19 위치를 이제 대충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루트 17이고, 여기가 루트 19라고 잡아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뭐예요? 루트 17과 루트 19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걸까? 그랬더니 1 루트 19. 그러니까 1대 3이겠다. 그치? 1 루트 19, 3 루트 17.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루트 17 대 루트 19를 1대 3으로 내분합니다. 그럼 1대3 내분점이 여기에요. 대략 1대3. 요 지점을 뭐라고? 그렇지. 요 지점을 A라고 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B도 가볼게요. 자, B도 이제 숫자를 좀 써보죠. 자, 루트 17과, 자, 여기다 써볼까요? 루트 17과, 자, 요 상황 끝났어요. 자, 루트 17과 루트 19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루트 19가 뒤에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루트 19가 루트 17. 그러면 몇 루트 17이야? 그랬더니 루트 5 루트 17이야. 그래서 루트 5 대 몇 대면? 루트 2 이렇게 가야 루트 5 곱하기 루트 17에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19를 뺀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뺀 거니까 루트 5 대 루트 2로 외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19와 루트 17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디로부터 더 거리가 멀까?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루트 19 대 루트 17을 루트 5 대 루트 2 외분이야. 그러면 루트 19로부터 거리가 루트 5고 얘로부터 거리가 루트 2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멀어요? 루트 19가 더 멀죠? 루트 5 대, 그죠? 루트 5 대 루트 2니까요. 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루트 2. 그래서 여러분 루트 5 대 루트 2로 외분했다는 얘기는 여기로부터 거리가 더 먼 거기 때문에 루트 19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요. 얘보다. 그래서 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요쪽에 있겠네요. 누가요? B가. 그래서 요 위치는 이제 점 B의 위치다 라는 것을 하나씩 잡아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C와 D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C와 D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C는 어떻게 되냐? 루트 19, 루트 23이 있어요. 근데 몇 루트 23, 5 루트 23, 그리고 2 루트 19, 2 루트 19 이렇게 해서 5 루트 23에서 2 루트 19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19와 루트 23. 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 23을 표시했을 때 루트 19로부터 거리가 5고 여기가 2다. 5대 2다. 그래서 5대 2인 점. 요 지점이 바로 이제 우리는 C의 위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19로부터 거리가 5. 더 멀다는 얘기예요. 루트 19로부터 루트 23까지는 거리가 2인 거. 그래서 5대 2로 외분.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D만 잡으면 되는데 D는 이제 다른 색깔로도 또 잡아볼게요. 자, D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루트 23. 루트 19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루트 19는 1이네요. 1대 4. 그래서 1루트 19, 4루트 23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가 내분이네요. 그러면 루트 19 대 루트 23을 4대 1로 내분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루트 19 대 루트 23. 루트 19 여기 있죠? 루트 23 여기 있어요. 그래서 루트 19 대 루트 23 4대 1 내분이야. 4대 1 내분. 4대 1 내분. 요 지점 있지? 4대 1 내분점. 그게 이제 D가 되겠네요. 정답은 B, 그 다음 A, 그 다음 D, 그 다음 C 요 순서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객관식 보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B가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내분점, 외분점 위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정사각형 OABC의 한 변 AB가 직선 x 더하기 mi 빼기 4는 0 위에 있고 그리고 이 AB, 변 AB가요 x축에 의해서 몇 등분 된대요? 2등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상상해 보셔야겠는데요. 여기다가 좀 표시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가 원점이고 y축, x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AB가 x축에 의해서 2등분이 된대요. 그러면 AB가 예를 들면 이제 한번 해볼까? 이거 어때 이거? 여기가 AB야. 근데 AB의 중점이 있지, 정가운데. 정가운데가 X축에 의해서 딱 2등분이 된 거 어떨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MI 빼기 4는 0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저 AB가 어디 위에 있냐면 사실은 AB는 요 직선 X 더하기 M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어떤 도형이냐면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니까 사실 정사각형의 모양새를 좀 만져 볼게요. 그러면 O, A, B, C죠. 그래서 여기가 C.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양새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내각이 모두 90도, 그리고 내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점이 뭐야? 이 점. 그랬더니 이 직선의 x절편이 사실은 y에 0 집어넣으면 x는 4죠. 그래서 얘가 4,0을 지나요. 그 말은 요 위치가 4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정사각형의 절반을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길이를 K라고 놓겠습니다. 저 반띵을요. 그러면 우리가 K면 한 변의 길이 얼마란 얘기야? 2K죠.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K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상황에서 X절편이 얼마야? 그렇죠. X절편이 4니까 요 길이가 4가 되죠. 보이세요?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실 거예요. 무슨 정리? 그렇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린 그럼 어떻게 되냐? 4K제곱, 그죠? K제곱, 나머지 제곱의 합은 한 변의 제곱,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5K제곱 16, K제곱은 5분의 16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나가지고 K는 루트 5분의 4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 멈출게요. 왜냐하면 이쯤에서 우리의 목표를 살짝 보면 좋겠는데 OABC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정사각형을 어떻게 구하지?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사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자,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거는 또 간단하죠. 자, 2단계. 정사각형의 넓이는 사실 한 변의 길이가 2K인데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야? 4K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K제곱이니까 넓이 얼마야? 5분의? 그래요. 5분의 64가 되는 거죠. 5분의 64. 자, 그럼 이제 M이 문제, M. 자, 이 직선에서 M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Y 앞에 있는 개수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M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여기 잠깐 쓸까요? 세 번째. 자, M을 구하는 방법. 혹시 요거 기억나실까?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한 직선이. 근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래요? 2K래요. 점과 직선까지 거리.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거리 문제. 요 거리 문제. 이번 시험에서도 거리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리를 좀 써볼게. 자, 원점과 그리고 저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일단 여기다가 답을 좀 써주고 밑에다가 좀 필기 할게요. 관계 위치가 좀 그러네요. 자, 밑에다가 원점과 제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주겠어요. 사실 뭐 선생님이 생략을 해도 되긴 되는데 생략하는 건 좀 수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선생님이 보여줄래 그래? 자, 점과 그 다음 저 직선 x 더하기 my 빼기 4는 0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루트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원점 대입하면 4가 돼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였냐면 2K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2K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K를 쓸게요. K는 루트 5분의 4가 되고요. 루트 5예요. 루트 5. 근데 2K니까 루트 5분의 뭐가 돼요? 그렇죠. 8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얘가 몇 배 관계야?
그쵸, 2배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몇 배 해야? 2배 해야 루트 5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m 값도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제 그것만 마무리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가볼까요?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배 하면 여기다가 2배에서 된 것처럼 여기다 2배 하면 그게 루트 5가 되니라.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은 5가 돼요. 그럼 m제곱 플러스 1은 4분의 5죠? 그럼 m제곱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 그래서 m은 얼마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양수인 상황이었으니까 m은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m은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m과 s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5분의 64 s 값이었고요. m 값은 2분의 1이니까 약분하시면 5분의 3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객관식 17번 문제는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다가 또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 문제를 가볼게요. 18번. 자, 우리가 객관식 18번 문제는 이제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와 한 점에서 만난 직선 L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대놓고 이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보실까요? 자, 점 A와의 거리는 1이고 점 B와의 거리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이제 아예 손도 못 댄 분들은 오늘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손을 대서 틀렸던 분들, 그러니까 풀다가 풀이 과정이 이제 막혀서 틀리신 분들을 잘 보시면 특히 이 거리 공식이 2개 나오기 때문에 루트분의 절대값이 1, 루트분의 절대값이 2 이거 연립하다가 시간 다 가가지고 아 이거 뭐지? 거리 대 거리는 1대 2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헤맸던 친구들도 많을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수업 준비하면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다 풀어봤겠죠. 근데 선생님이 강추하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할게요. 그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다. 사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그림 그리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안 그린다는 얘기는 사실 그림을 안 그린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을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 원, 그리고 뭐 점, 이쪽 이 기하 파트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2,2가 어디 있어요. 그죠? 2,2를 대략 잡아보세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5라는 점, 5,4? 5,4니까 저 밑에 사실 해야 되겠지만 이제 대략 보시면 여기가 이제 B가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기 때문에 연결하세요. 자,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거리를 측정해보면 A와의 거리가 1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직선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A와의 거리, 그럼 선생님이 여기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고기가 아니고 이렇게 수직인 거리입니다. 또 어떻게 돼요? 점 B에서 이 직선의 수직으로 내린 거리입니다. 이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가 몇이었냐면 1.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 있죠? 여기 수직인 거리가 2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로 그냥 본론으로 갈게요. 자,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자,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이야. 자, 직각이 몇 개 나왔어? 살짝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네, 좋아요. 자, 어디가 직각이에요? 다시 한번 표시할까요? 여기 수직으로 내린 거, 수직으로 내린 거 여기죠? 직각삼각형 2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요, 요각 있죠? 자, 요각과 요각 어때요? 요각과 요각은 서로 어때요? 같죠. 얘랑 이제 막곡지각이어서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90도라서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각과 이 각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무슨 상황이에요? 닮음이에요. 각이 이제 A 닮음이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점 있죠? 요 점을 뭐라 그럴까? S라고 했을 때, 요 교차점이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봐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이제 닮음인데, 아니, 대응되는 길이가 1대2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죠. 여기 이제 봐봐.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그쵸? 요 길이와 요 길이도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 대
AS 대 BS도 몇 대 몇이야? 1대 2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A의 좌표가 뭐였냐면 2였고 B의 좌표가 뭐였어요? 5 마사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A, B로부터 1대 2로 내분한 점이니까 그 점의 좌표, S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자, 분모 뭐죠? 3이다. 1대2 내분이니까. 그 다음에 1호는 5, 2는 4. 그래서 9가 돼요. 마사 4, 0. 어머! 3,0이에요. 어때요?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렸지? 자, 여기 3,0에서 몰랐어요. 자, 3,0입니다. S의 좌표. 그래서 S의 좌표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3,0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에서는 미지수가 무려 2개나 되잖아. 근데 이제는 3,0을 지나니까 얘를 이렇게 쓰자 이거야.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 M이고 3,0을 지나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저 S라는 점. S라는 점을 안 구하면 진짜로 정말로 거리 2개 공식을 연립해야 돼. 정말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S의 좌표 찾은 다음에 어디와 어디 사이 거리 A나 B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셔서 A와 저 직선까지 거리 Y는 M 곱하기 X 빼기 3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 1이다. 이렇게 이용해서 푸시면 M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명여고 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 1학기 종합 등급이 그리고 생각보다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요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아 파악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못하는 게 뭔지를 지금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매일매일 문제를 꾸준히 열심히 풀어. 하지만 마무리를 못해.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문제를 진짜 잘 풀고 성실하고 누가 뭐래도 선생님들이 막 되게 잘한대. 근데 시험만 보면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왜 그런 거야? 마무리가 안 된 건 아닐까? 이런 거.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들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무리라는 것은 어떤 문제집이든 2번 이상 풀어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풀라는 게 아니고요. 1회독 한 번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필기할까요? 잠깐 필기한다면 1회독은 전체를 다 풀고요. 2회독 틀린 것만 다시 2회독은 틀린 것만 다시 이것만 해도 되게 바쁠걸요? 틀린 것만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가 3회독은 뭐냐면 나만의 보물창고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현강생들한테 주는 게 이제 주시노트 데이스캠프 현강생들은 이제 오늘 선생님 준비를 못했네요. 그 예쁜 스프링 주시노트 있어요. 그래서 현강생 특전. 그래서 주시노트라는 이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답 노트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오답 노트에다가 오답을 정리하세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다. 선생님 저 초중 때 진짜 오답 되게 많이 정리했어요. 막 이러시는데요.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 관리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후 영상을 준비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수학 하 예습하고 계실 거고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학 1까지도 보고 계실 건데요. 당장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수학 하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이번 방학 때 최소 문제집 2권 정도는 요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유빈 이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혹시 만약에 영상을 보다가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채널 댓글로 여러분들이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